자, 한국 반도체 시장을 대표하는 두 거인이 있죠. 바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이 두 회사의 표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바로 이들의 운명을 가른 그 기술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을 보면 거의 모든 게 설명되죠? SK 하이닉스는 정말 말 그대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데 수십 년간 왕좌를 지켜온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좀 주춤하는 모습이에요. 대체 이 두 회사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부터 그 답을 하나씩 찾아가 보시죠. 그 첫 번째 단서는요, 바로 인공지능, AI 시대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부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 회사의 운명을 가른 건 바로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녀석이에요. 요즘 가장 핫한 엔비디아 같은 AI 칩 회사들한테는 이게 거의 생명수나 다름없거든요.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HBM 시장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보세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2023년에 약 41억 달러였던 게 2027년에는 무려 482억 달러? 와, 이거 10배가 넘게 성장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시장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앞으로 반도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럼 궁금해지죠? 이렇게나 중요한 HBM을 만드는 핵심 기술은 대체 뭘까요? 그 비밀 레시피가 있겠죠?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TSV 기술. 이 기술을 이해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HBM 경쟁의 판을 제대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TSV,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는 이름인데요.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말 그대로 반도체를 뚫어버리는 기술입니다. 얇은 반도체 칩에 눈에도 안 보이는 아주 작은 구멍을 뻥뻥 뚫고요. 그 구멍을 전기가 통하는 물질로 채워요. 그리고 그 칩들을 마치 아파트처럼 차곡차곡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겁니다. 자, 이 복잡해 보이는 과정을 딱 3단계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뚫기. 머리카락보다도 훨씬 얇은 구멍을 아주 정교하게 뚫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연결. 이 구멍에 구리 같은 걸로 꽉 채워서 전기 신호가 위아래로 쌩쌩 달릴 수 있는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거죠. 마지막으로 쌓기. 이렇게 완성된 칩들을 층층이 쌓아서 하나의 강력한 반도체로 합체시키는 겁니다. 이게 기존 방식이랑 뭐가 다른지 한번 보세요. 예전 방식이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단층 주택 단지 같았다면요. TSV는 그 공간에 초고층 빌딩을 빽빽하게 지어 올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데이터가 옆집 가려고 한참 돌아갈 필요 없이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위아래로 슝 하고 이동하는 거죠. 이러니 속도는 당연히 엄청나게 빨라지고 전기도 훨씬 덜 쓰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HBM이 그렇게 빠른 이유예요. 근데 말이죠. 이게 말처럼 쉬운 기술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김춘한 부사장님이 직접 그랬어요. 난도가 정말 높았다. 고도의 정밀성이 필요했다고요. 실제로 이 기술 하나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려 15년이란 세월을 쏟아 부었다고 하니 그 어려움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시죠? 자, 그럼 이 엄청난 기술이 어떻게 두 거인의 전쟁으로 이어졌는지 다시 그 치열한 경쟁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현재 HBM 시장의 판도는 보시는 것처럼 아주 명확합니다. SK 하이닉스가 거의 60%에 가까운 압도적인 점유율로 시장을 꽉 잡고 있어요. 역시 TSV 기술을 먼저 완성해서 수요를 안정시킨 퍼스트 무버의 이점이 정말 결정적이었던 거죠. 엔비디아 같은 큰손들이 왜 SK 하이닉스를 선택했는지 설명하는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바로 결혼식 케이크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 인생에 딱 한 번뿐인 결혼식이에요. 그런데 케이크를 주문해야 해요. 옆집 케이크가 맛은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껏 단 한 번도 배달 사고를 낸 적이 없는 아주 믿음직한 가게가 있다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후자겠죠. SK 하이닉스의 높은 수율과 안정적인 공급 능력, 이게 바로 그 절대적인 신뢰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죠. 삼성전자는 절대로 이대로 물러설 회사가 아닙니다. SK 하이닉스에는 없는 아주 강력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선 메모리 설계부터 생산, 패키징까지 모든 걸 한 회사 안에서 다 해결하는 이른바 IDM의 강점. 이게 그냥 비용만 줄이는 게 아니고요. 각 부품을 최적화하고 개발 속도를 미친 듯이 끌어올리는 시너지를 만들어내요. 게다가 스마트폰, 가전에서 나오는 엄청난 현금으로 R&D에 쏟아부을 수 있으니 언제든 판을 뒤잡을 수 있는 저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잠자던 거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경쟁사들을 한 방에 뛰어넘어 차세대 제품인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하겠다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시장이 발칵 뒤집혔죠. 이제 HBM4 전쟁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삼성은 더 발전된 공정으로 기술적 한방을 노리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와 안정성으로 왕좌 지키기에 나선 형국이에요. 이건 뭐 최강의 창과 최강의 방패가 맞붙는 거나 마찬가지죠.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자, 이렇게 복잡하고 거대한 싸움. 이게 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주 큰 상관이 있습니다. 이건요, 단순히 어떤 회사가 돈을 더 버느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사용하게 될 AI 기술의 미래, 그 기반을 누가 만드느냐의 경쟁인 겁니다. TSV라는 기술이 AI 시대의 문을 활짝 열었고, 이제 두 거인의 치열한 경쟁이 결국 더 빠르고 더 똑똑한 AI를 우리 모두의 손에 쥐어주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이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작은 칩을 쌓아 올리는 전쟁. 이 전쟁이 과연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미래의 지도를 어떻게 새로 그리게 될까요? 그 결과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